높은 산 맑은 물 구비구비. 전통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땅. 골 깊은 산골 마을엔 자연의 순리를 지키며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익어가고 비단 같은 강물 따라 어린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납니다. 자연과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곳, 충청북도 영동입니다. 물결이 비단결처럼 고와서 비단강이라 불리는 곳, 금강입니다. 영동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휴식처인 금강. 비단강 숲 마을 사람들도 오랜 세월 금강과 더불어 살아왔습니다. 야, 여기 떼본 게 있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지금? 아, 떼목 타고 지금 낚시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 저도 좀 태워주세요. 뱃삭을 내셔야 돼요. 쌀을 내든지 불쌀을 내든지. 뱃삭을 내야 돼요? 아, 그럼. 제가 고기 잘 잡는데, 낚시. 고기 잡는 걸로 대신하면 안 될까요? 아, 그럼 됐어. 와, 떼목이 아주 튼튼하네. 그래 해보쇼. 어우. 다리가 놓이기 전까지 마을의 교통수단이었던 뗏목은 이제 가끔씩 나오는 물놀이에 쓰입니다. 자주 이렇게 나가세요? 이제 자주는 못 나가지. 시골에 워낙 바쁘니까 자주는 못 나가는데 네. 뭐 시간이 되면은 그래도 우리 시골에 갔으니까 강에서 이렇게 저 하루씩 보내는 게 최고 즐겁고. 비단 같은 강물과 초록으로 빛나는 강변의 풍경. 조심히 얕으니까 이 장대로도 가시는구나. 여리면까지 한번 들어갔다요? 강에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바위도 있는데요. 아우, 여기 섬도 있네요, 강 중간에. 여기 울릉도 독도를 미리 모셔온 거. 아, 그러네. 여기 울릉도 독도. 야. 일본서 자기들 땅이라 우겨가지고 우리가 이쪽 비단강 숲마을로 옮겨왔어요. 아. 대나무로 엮은 뗏목에 낚싯대도 대나무를 쓰는데요. 간다. 여기엔 주민들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지금 뭐 만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저 피리 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아니, 대나무는 낚싯대인 거 알겠는데 이거는 뭐죠? 이제 마늘종이 이제 아. 마늘 때 마른 건데 마늘 때 마르는 거구나. 이걸로 이제 찌로 쓰는 거야, 낚시찌. 아, 요렇게 찌로. 그래서 피리가 예. 탁 물면 여기 물속에 쫙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지. 그때 착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이 가는 대나무 낚싯대가 휘청하면서 그 손맛을 그때 느끼는 거야. 야. 말린 마늘종 껍질을 벗겨 적당한 크기로 잘라낸 다음 줄에 매달면 낚싯찌가 됩니다. 낚시를 하려면 미끼가 있어야 할 텐데요. 어르신 한 분이 강에 들어가더니 큰 돌 하나를 가져옵니다. 뭐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끼, 아, 미끼. 피리가 좋아하는 미끼가 이게 바위 밑에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잠자리 중인데 아, 여기 있네. 아, 그 낚시 그 피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야. 아, 좋아요, 이거를. 여기서 좀 껴주세요. 편리한 낚싯대를 마다하고 굳이 이렇게 손품을 파는 건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낚시가 시작됐습니다. 낚시는 기다림이라더니 한참을 서 있어도 좀처럼 신호가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 오늘 잠시만요. 조그마네. 그래도, 야, 오늘. 살리죠. 살려주라고요? 살리죠. 네? 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하는데. 손맛을 봤으니 그걸로 족하다는 어르신. 그렇죠. 이렇게 시원한 강바람에 낚시해보시면 뭐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고기하고 순발력 테스트. 아, 그렇죠. 맞아요. 지가 입질해서 내가 탁 땡기는 거. 땡기는 그런 거 하고. 그래 어차피 우리는 이제
고기만 먹어도 돼요. 그냥 아무리 빨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지가 내 낚시에 걸렸을 때 아, 짜릿한 짜릿한 쾌감. 아, 근데 찌만 봐도 찌가 물이 욕심내지 않고 강이 주는 즐거움을 맛보는 것. 금강을 지켜온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걸렸다. 물렸다, 물렸다. 아, 잡았어, 잡았어. 아, 오! 얘는 힘이 좋아서 못 치겠어. 팔짝팔짝 뛰어. 아! 어차피 도와주려고 한 거니까 뭐. 그죠? 아, 근데 아쉽다. 얼굴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영동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포도입니다. 금강변에도 수많은 포도 농가가 있는데요. 청포도 빛깔이 참 싱그럽죠. 대표적인 품종은 짙은 보랏빛의 캠벨 포도인데요. 하얀 분이 올라왔다가 잎사귀에 부딪혀 분이 제거되면 포도가 잘 익었다는 신호입니다. 바람 불면요, 그 하우스라도 요 잎하고 잎 사이가 흔들어 준다고. 그러면 이 하얀 이게 제대로 익으면 분이 나요. 포도가 색이 잘 난 게 맛있는 거예요. 무슨 과일이든. 내륙 산간 지역인 영동은 일교차가 커서 달고 맛있는 포도가 생산되는데요. 단맛으로는 적포도인 델라웨어가 제일입니다. 예, 이거는 당도가 한 21도 정도 나고 21%. 21%요? 예. 요 캠벨은 17에서 18. 요게 한 3, 4도 높아요. 달콤한 포도향과 함께 영동의 여름이 무르익어갑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여름. 시원한 장맛비에 무더위도 잠시 잦아듭니다. 하지만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할 일이 끊이지 않는 것이 농부들의 삶이죠. 특히 표고버섯은 수확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가 온다고 해서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종균을 넣어 1년간 숙성시킨 참나무에 물을 주면 일주일 뒤 표고버섯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표고는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수확 시간을 잘 맞춰야 합니다. 이 버섯이 얼마나 빨리 자라나요? 인도 크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12시간 정도면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면 거의 다 자. 그렇게 빨리 자라요? 하루 저녁이면 다 커요. 하루 저녁에 이만해지나요? 우와. 이런 것이 이렇게 크는데 하루 저녁이면 다 크고 거기서 이제 한두 시간만 시간을 늦추게 떨크게 되면 바빠서 못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벌어진다고. 이렇게 벌어지면 이제 이건 향신으로 거의 보고 있거든요. 아, 이건 너무 벌어져 있네. 값어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우로 이렇게 됐을 때 보통 육안으로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들어갔을 넣어보고. 경우에 그걸 이제 따는 거 이제 그때가 시기가 이제 딱 맞게 된 거죠. 하루에서도 한두 시간만 조금 늦게 따도 상품값이 떨어지네요. 네, 벌어지는 거죠. 야. 상관없이 떨어져. 그래서 그 시기를 맞춰서 어. 정확하게 따줘야 돼. 딸 때 시간 아침 저녁으로. 야, 그러니까 밤에도 예. 불을 켜고 따야 되고 그러자면. 게으른 사람들은 버섯 농사 절대 못 짓겠네요. 네. 저도 일손을 보탰는데요. 갓 수확한 버섯에서 진한 숲의 향기가 밀려옵니다. 오돌오돌하죠. 이게 아니 오돌한 게 아니라 향이 예. 정말 좋은데요. 그렇죠. 이게 딱 씹자마자 참나무 수액을 먹고 크는 거라. 1년간의 기다림에 농부의 부지런함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표고. 그윽한 향기만큼 깊은 정성이 느껴집니다. 험준한 능선과 어우러진 금강은
예로부터 수많은 시인묵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백미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곳 원류봉인데요. 정상에서 바라본 강변의 지형이 한반도의 모습을 닮아서 신비함마저 느껴집니다. 기암절벽과 강물이 어우러진 풍경. 조선시대 성리학자인 우암 송시열은 이곳을 한천팔경이라 부르며 극찬했는데요. 누가 봐도 흠뻑 빠질 만한 절경입니다. 이야, 정말 한 폭의 산수가 그냥 쫙 펼쳐져 있네.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네, 진짜. 달이 머물다 가는 봉우리라는 뜻의 원류봉. 능선 위에 머문 달처럼 제 마음도 한참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금강을 품고 있는 영동은 군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전형적인 내륙 산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아름다운 산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금강의 서쪽, 병풍처럼 에워싼 능선 가운데서도 경치가 수려하기로 이름난 곳이 바로 천태산입니다. 그리 높은 산은 아니지만 울창한 숲과 계곡, 기암괴석들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야, 이 바위들이 층층이 쌓아놓은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아우, 멋있다. 풍경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땀이 배어납니다. 산 전체가 바위네, 여기는. 아, 이거 폭포가 시원하겠네. 아우, 더워. 한여름인데도 등줄기까지 서늘해질 만큼 물이 차가웠는데요. 시원한 물소리와 맑은 물이 청정한 산의 기운을 느끼게 해줍니다. 천태산은 고려시대 천태종의 본산이었는데요. 망탑봉에 있는 이 3층 석탑도 고려시대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화강암을 기단으로 삼은 모습이 특이한데요. 석탑이 있는 망탑봉은 천태산의 경치를 감상하기에도 그만입니다. 아, 여기가 망탑봉이구나. 아, 좋다. 산봉우리에 석탑이 세워진 것은 이곳에 천년고찰, 영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서 깊은 사찰답게 영국사엔 5점이나 되는 보물이 있는데요. 조선시대에 그려진 영국사 영산회호 불탱은 석가모니가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엔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이곳에 머물렀는데요. 나라의 안녕을 기원한다는 뜻의 영국사라는 이름도 그때 붙여진 것입니다. 이제 지역에 보면은 그 공민왕과 얽힌 지명들이 많아요. 저쪽 봉우리 쪽에 보면은 그 옥새봉이라고 해서 공민왕이 여기 머물 때 옥새를 숨겼다고 해서 옥새봉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불리고 있고. 또 육조 백관들이 그쪽에서 이제 머물렀다고 해서 육조골이라고 또 이렇게 있고. 또 올라오시다 보면은 그 망탑봉이 있는데 그 망탑봉에 이제 병사가 거기서 이제 보초를 써서 망을 봤다고 해서 망탑봉이라는 그런 뭐 유래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를 말해주듯
사찰 앞에는 거대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우람한 줄기와 하늘을 가릴 듯 뻗은 가지들이 나무의 나이를 짐작케 하는데요. 우와, 아니 이렇게 크려면 지금 몇 년이나 된 나무야 이게? 이게 영국사와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한 1200년 정도 보고 있어요. 우와, 참 제가 한번 재보려고 해도 티도 안 나네요, 저 팔이. 1000년이 넘는 세월은 여러 나무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큰 줄기 옆에 또 다른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요. 선생님, 이 가지는 좀 특별하게 네, 이거는 특이하게 생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휘어져 내린 가지가 뿌리를 내려 또 하나의 나무를 키워낸 겁니다. 사람들은 예사롭지 않은 이 은행나무가 지난 세월 동안 영국사를 지켜왔다고 믿습니다. 은행나무에 얽힌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그 우리 영국사 법당의 부처님이 아주 오래된 고불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목불로 조성된 그 네. 부처님인데 그 도동님이 아마 그 부처님이 탐났던 모양이에요. 그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제 한밤중에 그 부처님을 얻고 도망을 갔어요. 밤새 도망간다고 갔는데 네. 새벽에 날이 새서 보니까 은행나무를 주위를 계속 돌고 있더래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놀래가지고 네. 부처님을 그냥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영험한 은행나무의 기운과 함께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던 영국사. 깊은 산속 사찰의 풍경이 더없이 평온해 보입니다. 천태산에 있는 서쪽과 달리 영동의 남쪽엔 해발 1000m가 넘는 고봉들이 어깨를 걸고 늘어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이 충북의 알프스라 불리는 민주지산입니다. 360도로 걷기네. 이 험한 산 속에도 사람이 살까 싶지만 울창한 숲은 수많은 생명과 삶을 품어왔습니다. 숲에는 꽃이 있고 꽃에는 벌이 날아들기 마련이죠. 민주지산엔 50여 개의 양봉 농가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꿀 채취하는 중이신가 봐요. 예, 예. 어. 좀 나가셔야 되는데 쏘입니다. 아, 그래요? 예. 조심해야겠다. 요즘 무슨 꿀 채취하시나요? 요즘은? 요즘은 밤꽃이죠. 요게 꿀입니다, 이런 게. 아카시아가 4월 달에 주종이고, 아, 제일 먼저 나오고. 예, 5월 달까지. 예.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6월 이렇게 받고. 아, 밤꽃이 지면 이제 끝이네요. 예. 일벌 한 마리가 꿀 1kg을 모으려면 꽃과 벌집 사이를 수만 번 오가야 하는데요. 쉽게 먹던 꿀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짙은 갈색이에요. 와, 꿀맛이죠. 꿀맛도 이런 꿀맛은 꿀맛 중에 꿀맛이네요. 벌통 하나에는 여왕벌 한 마리와 수만 마리의 일벌이 살고 있는데요. 여왕벌은 일생 동안 약 200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잘 잡으면 쏘이진 않거든요. 이렇게 하얗게 아, 예, 뿔뿔한 게 예, 보이시죠? 보이네요. 애벌레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애벌레가 다 안에 들어가는. 이놈들은 이제 일벌이 되는 놈들. 예, 예. 흰 애벌레. 그렇죠. 아. 여왕벌은 먹이부터 다릅니다. 오, 여기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요 틀이 예. 왕대를 육성하는 겁니다. 로얄 제리를 음. 채취할 수 있게끔 이제 저장 아, 창고를 만들. 흰 색깔이. 이제 요게 애벌레인데요. 이제 요게 이놈이 요 로얄 제리를 먹고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 넣어서 로얄 제리를 먹고 자라면 새끼가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애벌레는 같은 애벌레네요. 그렇죠. 애벌레는 같은 거죠. 근데
얘들은 일벌이 되고 여기다가 로얄 젤리를 먹으면 여왕벌이 된다. 아. 그래서 먹이로서 네. 성별이 구분이 되는 거는 벌밖에 없습니다. 아. 그런데 잠시 후 벌집에서 수만 마리의 벌들이 쏟아져 나오더니 정신없이 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벌들의 이사가 시작된 건데요. 우와, 갑자기 왜 벌들이 지금 이렇게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저런 현상은 기존에 있었던 엄마 벌이 새끼를 낳아서 기존에 있었던 틀에서 틀을 물려주고 이제 부모가 나가는 경우인 거라고. 새로운 집을 찾아서 그렇죠. 부모가 예, 맞습니다. 부모가 아니라 엄마가 여왕벌이. 그렇죠. 여왕벌이. 이러다 벌들이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여왕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벌의 습성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벌을 옮길 수 있습니다. 새 집을 찾을 때까지 여왕벌이 임시 거처를 잡으면 일벌들이 모이는데요. 순식간에 나무가 안 보일 정도로 벌떼가 모여듭니다. 벌들이 어느 정도 모이면 나무를 털어 미리 준비해둔 통에 쏟아 붓습니다. 이제 새 집에 벌들을 정착시키는 일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놔두면 안 날아가요? 기존에 있었던 냄새를 갖다 비슷한 냄새 가진 충판이나 그 왕이 여왕벌이 젖을 주었던 그런 환경을 재조성해서 넣어주면 여기서 또 자리를 잡습니다. 생명의 신비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의 지혜가 참 놀랍죠. 양봉의 꽃은 여왕벌의 먹이인 로열 젤리입니다. 아니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애벌레 출 빼는 거예요. 아 근데 보이세요? 예. 아. 로열 젤리를 묻힌 애벌레들을 아, 여왕벌 통에 넣어 여왕벌로 착각하게 만드는 건데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여왕인 줄 알고 지들이 이제 아. 머리에서 이걸 빼내가지고 이제 젤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로얄 젤리 어디서 뽑아낸다고요? 머리에서요. 뭐? 일벌들 머리에서 네. 얘들이 빼내는 거예요. 아 밖에서 어디 물고 와서 주는 게 아니고. 예. 아. 이게 신기한 거죠. 신기하다. 이 노예 젤리를 먹고 사는 여왕은 예. 7년 동안 산란을 할 수가 있고요. 예. 일반 이 꿀이나 꽃가루를 먹고 사는 일벌들은 3개월을 산다고 그래요. 와 그만큼 몸이 좋구나. 예. 그래서 노예 젤리는 좋다고 그래요. 예. 로열 젤리는 일벌이 꽃가루와 꿀을 소화시킨 다음 머리에서 분비하는 물질인데요. 들어있는 게 로얄 젤리네요. 예. 와 이거 진짜 이렇게 조금씩 떠갖고 언제 한 병을 채운대요? 일반 꿀에 비해 양도 적고 채취 방법도 까다로워서 더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거 같아요. 아이스크림. 예, 그렇죠. 한 5가지 맛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여러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있으므로써 새끼가 꿀과 로열 젤리뿐만 아니라 일벌이 모아온 꽃가루도 양봉 농가에선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 이제 사람들한테도 이게 이렇게 보시면요. 아. 벌 한 마리 잡았는데 경단처럼 아. 발 양 끝 다리에 예. 화분을 말아서 이렇게. 자기가 말아서 다니는구나. 예. 일벌들은 이걸 먹고 살고요. 예. 여왕은 노얄젤리를 먹고 이제 여왕이 되는 거고. 일벌. 그런 거죠. 아, 이거는 그러면 예. 일벌 새끼들의 먹이네. 그렇죠. 꿀하고 섞어서. 이 빨간 거 이런 거는 찔레고요. 여기 쑥색 쑥색 비슷한 있네. 거는 달에 하고요. 다래고요. 네. 요즘에 이제 옥수수도 일찍 핀 애들 이게 이런 노란 건 옥수수 애들. 야 화분에 오는 그 산에 있는 각종 그렇죠. 그 식물들이 다 들어가 있는 꽃들이. 네네네. 이거 한 숟, 몸에 신체에 필요한 모든 비타민 C 모든 게 다 들어있다잖아요. 이거 한 숟가락 먹으면 그게 있는가 한 네. 5가지 중에 한 번에 먹는 거야. 네, 드셔보세요. 아까워서 이거 벌들이 갖고 온 거라 이렇게 하나씩. 벌들 여기 팔에 한 마리당 하나씩 네, 맞아요. 달고 오는 거 아니에요? 벌들 덕분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산골에선 시내 한번 나가는 것도 큰일인데요. 아유, 어머니 혼자 여기. 안녕하세요, 어머니. 혼자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예. 기름 짜가지고 예. 기름 짜러 왔는데 이제 오늘 집에 가려고. 아, 기름 짜고. 아, 그럼 집에 가시다 쉬고 계신 거였어요? 예, 버스 기다리느라고 그래 여기 있는 거예요. 아, 버스 기다리는 거예요? 예, 여기 버스 정류장도 아닌데 버스가 서나요? 예, 서요. 아. 산 많은 영동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새막골에 산다는 할머니. 아니, 어떤 저희밖에 곳일지 없어요? 어머니, 제가 할머니를 따라 나섰는데요. 저희밖에 없나요? 어느새 산길로 접어듭니다. 시골 버스는 저도 참 오랜만인데요. 어릴 때 저 버스 타면은 그때는 버스가 꽉 차갖고 학교 다닐 때 앞으로 창문 앞으로 막 가방 올려주고 네, 맞아요. 그랬거든요. 어머니 댁까지 얼마나 가야 돼요? 여기서 한참 가도 또 내려가도 또 걸어가야 돼. 또 걸어가고 하루에 버스가 몇 대 있어요? 어머니 댁은? 그거는 두 번. 두 번? 하루에 딱 두 번? 와. 산 따라 물 따라 20여 분을 달린 끝에 궁촌리 새막골에 도착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디 이쪽으로 가나요? 올라가시죠. 자, 예. 아, 여기 진짜 예쁘다. 하늘도 이쁘고. 사방이 산으로 가로막힌 말 그대로 산골 마을. 어릴 때 보던 그 꽃들하고 풀들이 많으니까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너무 좋다. 어머니, 올라오다 보니까 이 나무가 계속 있던데 이게 무슨 나무죠? 호두나무요, 호두나무. 아, 이게 호두예요? 네, 추석 때 가면은 예. 여기 이제 익어 가지고 벌어져요. 아, 벌어지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짱대로 탁 때리면 내려오면서 탁 까져가지고 동글동글하이. 원래 호두는 딱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까지면은 딱딱한 게 나와요. 안에가. 아, 호두 맞네. 이제 생기는 그거 모양 다 생긴 네, 게 바로 네. 하면요, 그죠? 아, 호두 모양이 나와 있네 지금. 아주 연하게. 이게 나중에 그 딱딱해지고 여기가 네, 그거죠. 가የ 껍데기고 요거는 이제 알이 꽉 차면은 아. 알 이제 거기 되고. 할머니 댁은 정거장에서도 40분 넘게 들어가야 합니다. 아, 또 한참 가야 되나요? 이제 다 와가요. 다 와갑니까? 와, 야, 여기까지 또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는구나. 요가 이렇게 꼽아놓고. 예. 와, 여기 새알이 있네요. 예, 새알 해마다 요 네. 새가 알을 낳아 새끼로 까가 가요. 우편 수취함 겸 새집이네 이게. 8가구가 사는 새막골. 마을이라고는 하지만 산 곳곳에 집들이 흩어져 있어 이웃 만나기도 쉽지 않은 동네입니다. 할머니 댁은 제일 높고 외진 곳에 있는데요. 방 2칸짜리 흙집.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고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신 뒤로 할머니는 고양이들을 벗삼아 홀로 지내왔습니다. 인형 같네. 귀여워요. 박치기 하면 예. 고개 딱 숙이거든. 내가 심심하니까 맨날 아, 박치기 진짜? 하거든. 박치기 꽉. 박치기 자기가 준비하네요. 박치기 하면 딱 머리 숙이고 눈 감고. 진짜 그래. 박치기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야, 이제 더덕캐로 갑니다. 더덕해러 가세. 더덕은 깊은 산속에 있지 않나요, 어머니? 홀로 사는 살림이지만 산골에서 살자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더덕을 캐러 산으로 가는 할머니. 찾았어요? 와, 진짜. 정말 어디 요 밑에도 있고. 더덕이 어디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더덕 줄이. 요거 더덕 줄이야. 아, 거기 있네. 와, 와, 어머니 진짜 잘 캐신다. 오,
제법 굵은 더덕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디 큰 게 있던데 뭐. 야, 향 좋다. 산더덕은 향이 너무 좋아요. 그게 산더덕이라. 그러고 산더덕은 뭐가 특징이냐 하면 향도 좋을 뿐 진이 많이 나고 좀 질기요. 아, 시내 그럼 했는 더덕은 연한데 산더덕은 질기는 게 특징이라. 아, 어머니 조심하세요. 저는 거기까지. 높은 산과 울창한 숲은 새막골을 외롭고 험한 곳으로 만들었지만 새막골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온 것 역시 이 산과 숲입니다. 여기 있어요. 아, 초여름 산딸기네. 산에는 먹을거리가 지천입니다. 와, 야, 산딸기가 또 이렇게, 어우, 이쁘게 났네. 빨갛게 익은 딸기가 아주 먹음직스럽죠. 산딸기 알맹이 얼마나 굵은지. 와, 연알 같아, 연알. 다른 산딸기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이거. 산에서는 쌀농사는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대신 인진쑥 같은 약초를 내다 팔아서 살림에 보태고 있는데요. 그 험한 데서 어떻게 사느냐고들 하지만 욕심만 내지 않으면 먹고 살 일은 큰 걱정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새막골을 떠나지 않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산과 밭이 준 선물로 바구니가 금세 풍성해졌습니다. 매일 산에 오르는 할머니 댁엔 온갖 약초향이 그득합니다. 요거는 도라지가 여기 이제 산에 개간을 해가 순간 건데 6년 된 거. 이게 올 봄에 캤어요. 요거는 이제 이 손에나 다리에 온몸에 이거 염증이 있는 이제 메디 염증 있는 거 염증을 없애주는 거 너름나무. 요 골담초 이것도 빼골 아픈데 나이가 많으면 다 누구라도 빼골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빼골 아픈데 요거를 넣어가 해가 먹으면은 빼골이 안 아파요. 말린 약초는 달여서 먹기도 하고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보냅니다. 이게 이제 엄나무 삶은 거, 오갈피 삶은 물, 엄나무 오갈피 삶은 물이에요. 12가지 약초를 넣어 달인 물. 할머니의 정성이 있어 그 향이 더욱 진하게 느껴집니다.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시간. 저녁 준비에 앞서 할머니가 호두를 깹니다. 아, 진짜 모양 이쁘네요, 어머니. 귀한 손님이라며 만드는 음식은 새막골의 별미인 호두곶감입니다. 이거 하기가 힘들잖아. 그래 귀한 손님 오거든 오면은 이제 간식으로 요거를 해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그럼 주로 이제 아드님이나 손녀 오실 때, 그렇지. 올 때 그때. 옛날에 우리 큰아들 군에 갔을 때 면회 갔거든. 오락해가 면회 갔을 때 이걸 해가 가지고. 곶감 안에 하얀 꽃이 핀 것처럼 모양도 참 예쁘죠. 손주가 오면 주려고 챙겨둔 곶감과 호두를 내준 것도 감사한데 이번에는 닭장으로 갑니다. 오늘 낳은 달걀을 전부 꺼내는 할머니. 할머니의 두 번째 별미는 바로 달걀밥입니다.
달걀밥은 저도 어릴 때 종종 먹었던 음식인데요. 달걀 껍데기에 불린 쌀을 넣은 다음 불길이 사그라진 아궁이에서 뭉근한 불에 익힙니다. 한참 놔둬봐야 이제 뽀글뽀글뽀글뽀글하고 올라와요. 조금 있으면. 어느새 해가 저물고 저녁상도 완성됐습니다. 다 익었나요, 어머니? 네, 다 익었어. 뜨거. 뜨거. 야, 잘 익었다. 아, 향이 밥 향하고 계란 향 있잖아요. 고소한 맛이 고소한 맛하고. 아, 진짜 어릴 때로 돌아간 느낌이. 이게 많이 뜨거워요. 음. 고소하면서도 고들하고 또 비상하지. 이게 몇 년 말 저는 늘 이게 생각이 났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해 먹을 기회가 없잖아요. 아, 그럼 이거를 가끔씩 해 드세요? 짜다가 한 번씩 손녀가 오면 손녀가 와가지고 해달라고 해. 손녀한테. 손녀가 맛있어 하던가요? 응, 맛있다고 뭐 오면 맨날 할머니 계란밥. 계란밥 해달래. 100가지 반찬 차린 것보다 계란밥에 김치 하나가 최고네. 이제 그러면 최고의 또 디저트를 먹어줘야죠. 야, 이거는 간식을 하면 거지. 와, 이게 아까 넣을 때는 몰랐는데 잘라놓으니까 일단 보기에 참 이쁘고 맛은 또. 야, 꽃감하고 이 호두가 이렇게 호두하고 좋아가지고. 꽃감은 콤비라. 손님이 왔다가 가품을 적게. 가면 되게 한동안 적적하시죠. 그럴 때는 좋은데 가품은. 가슴 한구석 늘 그림을 안고 살아온 날들. 어머니의 손맛과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밤입니다. 비 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숲은 더 청량해졌습니다. 계곡에는 온갖 나무들이 뿜어내는 향기와 생명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와, 물고기 진짜 많다. 그렇게 계곡을 따라 걷는데 멀리서 거센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장쾌한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는 이곳은 영동 제1의 폭포인 옥계폭포입니다. 옥계폭포는 전국의 국악인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우륵, 왕산악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이자 악을 정리한 난계 박연 선생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야, 저 폭포 소리하고 대금 소리가 어울리니까 진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 풍류를 즐기시던 모습 상상이 되면서 감동이 막 밀려오는데요. 그 박연 선생님이 또 여기서 연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네, 박연 선생님 여기 심천 고당리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 계셔갖고 연습을 이쪽으로 많이 하러 오셨나 봐요. 그런데 연습하러 왔는데 여기 개천 쪽에 난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포를 난개, 난이 많이 피어 있고 개천에 많이 피어 있었다고 해서 난개라고 포를 지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 여기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폭포는 떨어지고 대금 소리가 있으니까 야, 여기서 진짜 그야말로 무릉도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연 선생의 고향인 심천면엔 그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조성된 국악마을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악기를 직접 만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무슨 나무들이 이렇게 많나요? 오동나무입니다. 오동나무요? 네. 이 오동나무를, 이 많은 나무를 어디에 쓰죠? 이제 우리 전통악기, 가야금, 거문고, 아쟁 그거 만드는 재료예요. 악기 만드는 재료구나. 이렇게 5년 동안 눈비를 자연적으로 이렇게 다 마치면은 이제 진이 빠진 다음에 가야금 만들면 가야금 재단 해가지고 대패질을 하는 작업. 왜 근데 5년 정도나 말려야 되나요? 자연 건조 시켜야만이 사람이 들었을 때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그 오동나무가 자란 세월과 이 밖에서 또 건조되는 시간과 그 세월들이 다 음악에 또 녹아 나가겠네요. 그러죠. 그러면. 가볍죠? 한 손으로 들리는데요? 네, 상당히 가볍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들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가볍죠? 이게 이제 오동나무가 원래 나무가 생나무일 때는 무거운데 알죠. 이렇게 무겁죠. 건조하면은 가벼워진 거예요, 오동나무. 이게 울림이 잘 나죠, 이렇게. 이거 보고 이제 이것이 좀 좋다 그러면은 그걸 선별해서 이제 이때부터 선별이 되는 거예요. 악기는 소리가 생명이죠. 더 깊은 소리를 얻기 위해 나무에 열 처리를 하는데요. 나무에서 진이 나와 불이 붙고 열에 의해 색상이 변하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이렇게 열 처리를 해주면은 이 색상도 예쁠 들어 소리가 더 아름다운 소리가 잘 난다는 거예요. 저도 직접 인두를 들어봤는데요. 쭉 갔다가 중간에 쓰면 안 되고. 하지만 막상 인두를 잡으니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진짜 쉬워 보였는데 해보니까 이게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좋은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와 장인의 섬세한 손길이 필수적입니다. 화학 섬유로 만든 실을 쓰는 서양 악기와는 달리 국악기는 명주실만 쓰는데요. 현 하나에 들어가는 실의 가닥도 엄청납니다. 가야금으로 기준을 잡았을 때 8가닥으로 일단 합사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한 가닥으로 보고 또 이렇게 하면은 2가닥이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3가닥이죠. 이걸 이제 이렇게 꼬는 거예요. 이렇게 3가닥을 한 가닥으로. 제일 가는 가야금 현에 대해서 제일 가는 것이 24가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가야금 12줄이잖아요. 그러면 12줄 올라갈 때까지 24줄이 제일 고음 줄이 나고 그 위에 3가닥으로 쭉 올라서 12 곱하면은 제일 두꺼운 줄이 이제 한 60가닥 가까이 올라가죠. 굵은 줄을 쓰는 대하쟁은 현 하나에 700여 가닥이 들어가는데요. 무심코 보아넘겼던 현 하나에도 지극한 정성이 들어갑니다. 오동나무와 밤나무를 쓴 울림통과 명주실로 만든 현, 벚나무로 만든 안조까지 쇠못 한 개 쓰지 않고 천연 재료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가야금입니다. 이렇게 천연 재료를 고집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서양의 현악기는 보관할 때 반드시 현을 풀어놓아야 합니다. 현의 장력 때문에 음이 달라지고 악기가 뒤틀리는 걸 막기 위해서인데요. 가야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걸 기러기발이라고 하기도 하고 안족이라고 합니다. 안족. 네. 일단 이제 점은 밑으로.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는.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올라가고. 우리나라 악기에는
장점이 항시 줄을 12줄을 음을 맞춰놔요. 조율을 해놔. 이게 항시 당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명주실이 여름 되면 습기가 있어서 계절에 따라서 늘어나요. 이게 장력 12줄 그대로가 지탱을 해주면서도 이 음에 여름에 계절에 맞게끔 이 음 조율을 되고 줄이 늘어났다 올라갔다 그러네. 명주실이기 때문에. 자연의 힘과 선조들의 지혜가 오롯이 담겨 있는 전통악기. 고색 창연한 모습 속에 숨겨진 과학의 원리. 그 속에서 우리 악기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봅니다. 사실 이 국악이랑 연주를 실제로 들어보면 가야금 악기 진짜 아름답잖아요. 네. 아름답다. 오늘 만드는 과정 알고 나니까 저 궁금하죠. 이제 어떤 제가 이제 배우고 싶은 거예요. 네. 청아한 소리에 이끌려 난생 처음 가야금을 타보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타는 거예요. 훌륭한 악기 덕분인지 처음 치고는 제법 소리가 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야, 태어나 처음으로 가야금 연주하는데. 비단 같은 강물과 푸른 산이 빛나는 고장 영동. 오늘도 영동에는 풍경처럼 아름다운 전통과 삶의 가락이 흐릅니다.